안녕하세요. 김진아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취업 정리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저 여기 다들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다 작업을 해주셔서 제가 그냥 정리를 해서 대표로 그냥 발표 드리는 네,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1-1 분과라고 해서 이제 이 미래 인공지능 R&D를 저희가 자연지능에 기반한 통합 인공지능이라고 컨셉을 잡고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개념하고 구조를 잡기 위해서 이제 전체 회의 이후에 분과별 회의에서 여러 번 미팅을 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위원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보시면 박재득, 장병탁 위원님께서 인공지능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맡아주셨고요. 그다음 김태희 위원님께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자연지능 쪽을 좀 살펴봐 주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류중원, 윤기정, 이지향, 이상환 위원님들께서 그 네모사 인공지능 관련해서 좋은 의견들을 주고 계시고, 그 외에 오후에 발표도 하시기로 하셨는데 이제 박영균 위원님 바이오 뇌공학, 우성호 위원님 뇌과학 발달인지 이제 이런 쪽으로 저희 다양한 분야가 조금 모여서 이런 개념과 구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4월까지는 저희가 통합 인공지능이나 이제 이게 미래 AI의 방향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디스커션을 했고 그 디스커션을 한 것을 가지고 5, 6월에는 이제 이런 걸 조금 정리해보고 개념 구조를 잡아보고 국내에는 어떤 연구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7, 8월에는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해서 연구 방법이나 전략, 이제 활용이나 응용 분야들을 좀 정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저희가 6월까지 진행했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그래서 통합 인공지능이란 하고 이제 관련된 국내 연구 동향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배경에 대해서 지능은 그래서 무엇인데 자연지능은 그럼 무엇이고 우리가 하는 인공지능은 근데 무엇인데 이걸 왜 자연지능하고 통합해야 하냐라고 해서 아주 개괄적으로 좀 중복되는 내용도 많고 약간은 좀 난해한 내용도 있지만 쭉 배경이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능이라는 건 왜 그냥 뭐 너무 그냥 내추럴하게 쓰고 있어서 뭐 이렇게 정의 이런 걸 살펴볼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부터 다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냥 뭐 사고 문제 해결, 말하고 읽고 쓰는 거, 직관, 창의성, 학습과 기억, 감정, 복합적 세계에서 생존 의식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을 그냥 저희가 지능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전적으로 정의되는 거를 살펴보면 적절한 행동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이것들을 위한 사고와 인식, 이해, 학습 등을 1차적으로 지능이라고 사전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이런 주어진 사실들의 상호관계를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지각하는 능력, 즉 목적 지향적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하기 위한 기억, 일련의 기억과 지식, 경험, 이해, 추론, 상상, 판단하는 능력들을 사전적으로는 지능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저희가 이게 세상을 보고 이런 레프리젠테이션 하는 걸 지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제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추론하고 의사결정하고 인식 또는 인지를 하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하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 빠르게 이들을 학습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지능이라 하고 잘 아시겠지만 인지 발달론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센서 모터 연합에 의한 에이전트 환경 인지 발달론 이론을 피아제 이론이라고 해서 예전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비고스키는 에이전트 간의 이제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인지 발달론적인 관점에서 지능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는 보시면 그 이제 굳이 인간이 아니라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 차원에서 이제 자기 생산 체계와 환경과의 피드백에 있는 관계를 지능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지능이라는 정의를 보여드린 이유는 여기서 공통적인 키워드들을 좀 저희가 꺼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이제 새로운 상황, 적응하는 거, 상호 관계, 목적 지향적 행위, 의사 결정,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공통적으로 멘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자연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자연지능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제 이게 타고난 생물학적 지능으로 정의되는 생물체의 지능을 자연지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것이 갖는 주요 특징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디스커션 하기로는 자연지능 이꼴 인간의 지능인가, HI인가, NI인가, 뭐 이런 디스커션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 자연지능이 더 큰 개념에서 인간지능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모든 걸 합쳐서 그냥 자연지능이라고 여기서는 정의하자, 사용하자라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연지능의 특징을 보면 그 제한된 경험으로도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없지만 제한된 경험으로도 저희는 빠르게 학습을 하고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잘 저장해서 이제 검색 용이하게 해서 어떤 상황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추상화 개념화 지식 추론에 능하고 이제 내재적 가치를 통한 상황 판단과 행동 결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실세계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외부 환경이나 다른 태스크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고, 그다음 나아가서는 인지나 감정, 사회적 지능, 나아가 자의식, 자각, 집단지성, 협업행동 등을 통한 발달 진화적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내재적 가치라는 부분을 저희 집중했었는데, 이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 크게 이제 정말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타고난 이런 판단 체계라든지 체계와, 두 번째는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다르게 발현을 하게 되는 그 발달과 학습을 통해서 개인 고유 형성되는 개인의 고유 가치 체계, 이 두 가지를 내재적 가치라고 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어떤 학습이나 뭐 새로운 외부 지식 없이도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중요한 자연지능의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연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또 아시다시피 많은 이런 그 측정 방법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보면 누구는 9가지, 뭐 누구는 10가지, 8가지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뭔가 보시면 그러니까 피지컬한, 그러니까 신체적이거나 운동적인 지능, 그다음에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능 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나 논리나 수학 같은 걸 할 수 있는 IQ라고 부르는 지능, 그다음에 EQ, SQ라고 하는 감정과 사회 지능, 이렇게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지능, 그다음에 그 도덕과 윤리 같은 지능, 이제 이렇게 공통된 지능 요소들로 앞서 말씀드린 자연지능들을 좀 측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자연지능이 생명체의 지능이라고 봤다면 이거는 기계의 지능을 말하는 것이고,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사용된 건 아시다시피 그 1955년 그 다트머스 학회에서 존 맥커시가 지능적인 기계, 그러니까 특별히 지능적인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학 혹은 기술을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했고, 민스키는 보면 이제 사람이 했을 경우에 지능을 요구하게 되는 일을 기계가 하도록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뭐 저희 전공이 인공지능이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저희 수준에서 하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라고 말할 수 있나? 라는 퀘스천이 늘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약간은 좀 부담 없이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게 전산이나 컴퓨터공학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인지과학, 신경시스템, 신경과학, 전산학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로 만든 인식, 사고, 이해,
문제 해결을 가진 사물 또는 기계를 통칭해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고 있고, 이제 요렇게 개념은 아주 초기에 발표가 되었지만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딥러닝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가 대폭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영상이나 음성, 언어 같은 단일 도메인에서의 그 성능이 인간을 뛰어넘는 뭐 분류 등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저희 이제 계속적으로 이러한 단위징을 구도화하거나 복합지능을 연구하거나 학습 능력을 개선하고 AI가 실제 활용될 때 신뢰성이나 소통, 공감 이런 능력까지도 저희가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인공지능들을 실세계에 적용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실생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산업에 투입해서 뭔가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일을 맡기거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기술력까지는 아직 뭔가 더 개발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이제 왜 이러한 그런 문제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인공지능의 한계가 그럼 무엇인가, 결여된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발표에서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제와 함께 발표될 거라서 저희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딥러닝의 한계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태생적 한계, 기술적 한계를 나누어 봤는데, 이제 태생적으로는 저희가 원래 개발할 때 어떠한 특정 태스크를 타겟으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훈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범용성이 좀 떨어지고, 이제 학습의 수월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양한 환경이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떨어지고, 예측하는 거나 추론하는 결과에 대한 인과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한계를 보시면, 제가 앞에서 인공지능은 하는데 자연지능은 하는데 인공지능이 하지 못했던 다양한 것들이 이제 기술적인 한계로 대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해, 자연지능에서 이해, 시멘틱한 이해라는 걸 실제 정말 이해라는 걸 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심볼릭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체화된 문제, 체화된 지능을 습득하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한계라고 저희는 정의를 했고요.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제 제한된 경험을 기반으로 이론을 정립하고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개념이나 이론, 직관이나 관계 학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조금 한계가 있고, 새로운 규칙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내적인 상태를 표상하거나 내재적인 판단 기준이 없다. 그래서 과거 학습에 대해서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고, 상황 변화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대처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 메타인지나 메타자료가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는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황 인식 기반의 통합적인 의사결정이나 사전 지식을 통한 점진적인 발달하는 학습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현재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의 한계를 살펴보았고, 이걸 좀 더 이제 큰 개념에서 저희가 살펴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자각이 조금 부재하다. 메타인지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 준지능형 자율 에이전트로 가기 위해서는 주관적 가치에 따른 보상과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해야 하고, 즉 재조정을 통해서 그 태스크에 맞게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러한 가치에 의한 보상과 목표 이런 설정을 재조정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능력에 취약하다. 그다음에 인간이든 다른 에이전트든 또는 환경이든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잘 공존을 하기 위한 내재적 가치 학습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회나 윤리, 도덕, 생존 개념 같은 이러한 능력들이 부재하다. 나아가서는 창발적인 지능과 의식 구현이 불가능하고 개별 기능 연합을 통한 그러니까 그 집단적인 지능 발현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희가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1대1로 매핑되는 것들만 자연지능 대비 인공지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자연지능은 복잡한 인지 프로세스를 통한 학습과 태스크를 수행하는 반면, 이제 인공지능은 정해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한 데이터 처리에 의존한다. 그다음 자연지능은 새로운 데이터의 탐색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한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입력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학습이 가능하다. 자연지능은 데이터 처리가 비교적 느리지만 동시에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평생에 걸쳐서 수백 가지 스킬을 습득할 수 있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론이 가능한데, 이에 반해 이제 인공지능은 사람이 입력으로 제공한 데이터와 정해준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 번에 특정 타겟하는 한두 개의 작업만 수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가치 결정이나 내재적 가치나 이렇게 상식이 사용이 불가하고, 일반적으로 모르는 데이터나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조금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지능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자연지능은 뭐고 현재 인공지능은 뭐고 현재 인공지능의 한계나 결여에 대해서 살펴봐서, 그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 아까 말한 그런 한계나 결여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이제 미래 인공지능 R&D의 방향이라고 살펴보면, 이제 이걸 위해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자연지능이 가지는 그런 잘하는 특징들을 이걸 통합을 해서 인공지능을 개발해야 하겠다라는 거에 저희가 이제 의견을 미래 인공지능 개발 방향을 잡았고, 이걸 저희가 통합 인공지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기존의 인공지능 대비 자연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이나 결여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연지능은 별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이미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소수의 경험을 통해서 빠르게 이론을 정립하고 일반화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내재적 가치를 스스로 구축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런 공존을 할 수 있고, 검색학습 추론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연지능들이 인간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되느냐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신체 감각 운동기관으로부터 경험 데이터를 얻어서 이거를 추상화하고 생존하고 번영해야 된다라는 내재화된 가치를 통해서 세상 모델을 정립하게 되고 기억을 하게 되고, 이것들을 평생 이 센서리 모터 데이터를 획득하고 하면서 이 세상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고, 과거 기억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의미적으로 이해해서 이제 앞으로 대응할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추론하고, 이제 자신의 안전이나 위험, 유불리 등을 판단해서 이제 최적의 반응 행동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액션을 하고, 이걸 통해서 평가하게 되면서 이걸 또 업데이트하는 이런 메타인지 제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지식을 체화된 형태로 습득한다라는 이런 특징적인 인간의 학습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간의 학습 능력은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이러한 그 학습의 특징을 가지는데, 그럼 이러한 인간의 그런 모든 학습 능력들이 인공지능에서 다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모델을 만들거나 모델링 할 수 있을 만큼 다 밝혀졌느냐?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뇌인지 과학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런 그 내재적인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 프레임워크가 필요하고, 집단지성 같은 집단지성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데, 이제 거꾸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또 뇌과학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모델링하고 분석할 수 있는데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 양 방향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고, 여기서 이제 오해를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자연지능에 잘하는 점을 모티베이션으로 가져와서 인공지능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한 이런 브레인의 메커니즘을 좀 분석하고 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공지능 뇌과학을 같이 보는 것이지, 뇌인지과학 자체를 순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인공지능 순수 뇌과학 인지과학만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토픽들은 여기서 조금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제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인공지능의 방향으로 저희가 통합 인공지능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필요한 이유는 현재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갖고 있는 한계나 결여가 현재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고 아주 큰 하드웨어 용량을 사용하는 그런 거의 문제를 넘어섰다. 이제 그걸로는 더 풀 수가 없다. 이제 이러한 시점에 다다랐고, 그다음 학문적이나 사회적 난제 해결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법들로는 이렇게 앞선 그런 자연지능이 너무 잘하는 것들을 가져오기에는 어떠한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궁극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런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미래 인공지능의 방향을 통합 인공지능으로 잡은 필요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걸 목적을 저희 이렇게 좀 디파인을 해봤습니다. 모든 걸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통합 인공지능의 목적을 저희는 생물학적 지능의 유연성에 필적하는 기계지능을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목적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포인트들을 조금 넣었고,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지능의 유연성에 필적하는 기계지능, 메타 제어부터 이제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거, 통합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계지능으로 개발되고 나면 이제 이것들이 실생활에서 이제 인간하고 같이 인간을 돕고 서포트하는 것으로 이제 AI 증강지능을 구현을 하려고 하면 나아가서는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것에 기반한 공존,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이것들이 사회지능으로 확장이 돼서 다양한 그 자기인식이나 자기관리, 사회적 인식, 기술까지 가지는 지능으로 더 개발해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자연지능에 기반한 통합 인공지능의 개념을 좀 정리를 했고, 이거의 구조와 개발 방향이 어떻게 가야 될지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통합 인공지능의 개념은 저희가 인간의 인지 발달 등과 같은 그 생물학적 지능의 유연성에 필적하는 기계 지능이라고 갖는 것을 타깃으로 하는 자연지능 기반의 통합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디파인을 했고, 이러한 통합 인공지능이 가지는 주요 기능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이 어릴 때부터 영유아 지능의 발달 과정을 모사할 수 있어야 되고, 체화된 인지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스킬 학습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실세계 어떤 세상 모델에 기반한 학습 추론이 가능해야 되고, 자아 모델 기반 메타인지 메타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 또 이제 감정 정서 가치 체계에 학습하고 상황 인지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유사 비유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윤리 도덕 공동체 정신 협조성 헌신 등의 이런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억하고 화상하고 변형 가공할 수 있는 이러한 아키텍처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통합 인공지능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기본 구조들은 아까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이런 감각을 통해서 데이터를 획득하고 이걸 기반으로 세상 모델을 만들고 계속 인터랙션 하면서 지속학습을 하고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예측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과정, 체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이것들이 저희 기본적으로 통합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구조라고 봤고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구조가 탑재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실제 이거 기본적인 이런 걸 학습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이걸 바깥에 내놓았을 때 체화된 인지인식, 물리세계 각종 물질, 상태 변화 동작, 상호작용, 직관 법칙, 스킬 등을 실세계 인지 예측 상호작용 지능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집단, 정서나 사회적 집단 지성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 현장에서 배우고 스스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우치는 지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런 기본적인 구형 구조를 갖고 이런 구조를 프레임워크로 탑재해서 계속 체화된 지식을 습득해 가고 사회 지능까지 형성하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통합인공지능의 구조로 정리를 했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은 저희가 아직 아주 그 상세화된 전략을 잘 정리를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로우 레벨에서부터 하이 레벨까지 레벨별로 구분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개념을 잡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저수준의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바이어스 직관, 상식 구축, 가치의 발현, 사회지능의 발현 이 가능한 정도, 그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메타 제어나 인지가 가능하고 유연하고 다중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지능으로 발달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준자율 멀티 에이전트의 능력과 유연성, 지능의 수준이나 유형을 잘 판단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작업 체계, 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저희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공통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뭐 커먼 센스 같은 것에 대한 그 테스트 수트를 마련해야 된다. 이것들을 전용 하드웨어에서 할 수 있는 취득과 프로세싱과 예측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하드웨어까지 저희가 이런 통합 인공지능 개발에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플랫폼이 아니라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이제 통합 인공지능 개발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기본적인 체화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진 프레임워크이 통합 인공지능 이제 이게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라는 이제 시나리오를 저희가 해본 것인데, 기본적인 아까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프레임워크를 실제 이제 주는 거죠. 그런 프레임워크를 인간이 데리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이제 줘서 이걸 불특정 실세계 업무 환경에서 능동적인 업무 조력자로 적용해 보는 태스크라고 저희가 이그젠플을 뒀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영유아 정도의 인지 발달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 습득 과정을 갖고 있는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인간이 기본적인 상황 인지나 언어 표현할 수 있고 기본적인 동작을 통해서 체화 학습할 수 있는 이제 프레임워크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실제 어떤 도메인이나 태스크에 투입을 시켜서 이게 이제 어떤 AI 전문가가 계속 데이터를 주고 뭐 학습을 시키고 이런 체계가 아니라 스스로 어떠한 기본적인 직무를 계속 트라이 앤 에러 하는 과정에서 이제 관련 기술을 또 익히고 연마하면서 나아가서는 어떠한 윤리나 그 태스크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의 마인드까지 장착된 이제 이런 태스크 수행을 통해서 저희가 상황에 적응하고 체화된 지식을 습득하는 이제 이런 것으로 저희가 쭉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 인공지능이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가 저희가 이제 그걸 크게 기능적인 관점과 이제 역량적인 관점으로 나누어 봤는데,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리액티브 AI에서 이제 점점 제한된 경험이지만 이걸 통해서 학습할 수 있고 일반화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습 또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리미티드 메모리 AI. 이제 그 다음 스텝은 다양한 시나리오나 상황 행동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에이전트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어리 오브 마인드를 가진 AI. 그 다음으로는 궁극적으로 자의식이나 자기인식,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 다수 에이전트의 협업이 가능한 셀프 어웨어 AI가 이제 펑셔널리티 관점에서는 이런 통합 인공지능이 추구해야 되는 개발 방향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했고, 이제 역량 관점에서는 기존의 단일 모달리티에 대한 단일 태스크 등을 지도나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수행을 했다면 다수의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어떤 특정 학습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의 학습을 통해서 플렉서블하게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그 다음 스텝은 이것들이 제너럴 AI, 그냥 다중지능과 다양한 학습 기법을 가지고 많은 태스크를 제너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인간과 같은, 그러니까 자연지능을 무사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 개발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것을 개발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미래 AI가 이런 자연지능에 기반한 통합 인공지능으로 개발되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국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유사한 컨셉을 가지고 있냐라는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봤고요. 이게 통합 인공지능이다, 이렇게는 딱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이제 저희가 관련된 유사 개념으로 AGI라는 쪽으로 R&D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었고, 크게 이게 조금 아주 작은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뇌과학과 연계된 이런 대형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더라. 근데 주로 미국의 NSF나 이제 달파 같은 커다란 기관을 통해서 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관련된 프로젝트는 미국의 NSF에서 뉴로넥스라고 해서 이런 자연지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뇌를 관찰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실험 도구, 리소스, 이제 이론을 개발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수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달파에서는 BRCA라고 해서 심리학 및 신경생리학 기반의 인간의 인지에 대한 이론, 설계, 그리고 구조의 개발, 수행, 평가라는 이런 전체적인 코그니티브 아키텍처를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미국, 캐나다, 중국에서도 이런 뇌 인지 발달, 지각,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분석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이 다음으로는 연구 레벨에서 이제 관련된 리서치들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서 보면 칼텍이나 UCLA나 그 딥마인드 이제 이런 곳에서 공통으로 조인해서 이제 리뷰 페이퍼를 하나를 냈는데, 여기 보면 이 리뷰 페이퍼가 2021년도에 나온 건데, 복잡한 행동, 의사결정에 관여된 자연지능 시스템을 탐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이식해야 한다라는 저희하고 유사한 컨셉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도 내재적 가치라고 말씀드린 내재적 동기나 준최적의 의사결정, 감정을 포함한 내부적인 상태가 행동,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잘 파악해서 모델링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걸 모델링해서 이걸 근간으로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을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라는 리뷰 페이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에서는 AGI 관련해서 그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저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달파에서 하는 MCS. 그러니까 이건 인간 영유아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발달 심리학에서 정의된 인지의 핵심 영역을 모방할 수 있는 계산 모델을 만들자 하는 연구고, 발달 초기 단계의 영화처럼 배우고 생각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 뉴럴 스테인 머신이라고 스탠포드에서 이제 어떤 시각적인 추론, 개념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MIT CSAI 랩하고 IBM 왓슨 연구소, 딥마인드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게 NSCL이라고 하는데 뉴로 심볼릭 컨셉 러너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특정한 명시적인 학습 기법 없이 어떤 이미지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고 그거에 대한 시멘틱이나 컨텍스트들을 시각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의미론적 관계를 학습하는 모델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 상황에 놓고 계속 다양한 이미지를 보게 하면서 이런 컨셉을
만들어가고 의미로적인 관계를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고,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에 있는 다른 대학들이 여러 모여서 인간처럼 지속적으로 평생 학습을 하려면 인지 발달에 어떠한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가에 대한 리뷰 페이퍼가 또 있고,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도 카이스트 연구팀하고 딥마인드가 환경 및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인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공동 연구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프로젝트 측면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가 공통으로 하고 있는 그 브레인 인스파이어드 AI with Human Like Intelligence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제 이 프로젝트는 MCS 하고 되게 유사한 달파 MCS와 조금 유사한데 실세계 상호작용 경험 기반으로 영유아 인간 지능 수준의 객체에 관련한 개념을 기계 학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 이걸 통해서 인간의 그 두뇌의 핵심 지능인 그러니까 핵심 지능의 활동 원리와 인지 능력을 단계적 발달 과정을 모사하자라는 이런 뇌과학에서 포인트를 영감을 받아서 인공지능 영유아처럼 객체의 개념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이런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현재 수행이 되고 있고, 이외에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뇌모사형 메타 강화 학습이나 이제 뉴런이 스스로 자가 성장하는 이런 모델에 착안해서 모델링을 하는 연구, 그다음에 그 내재적 지식 체계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연구, 나아가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하드웨어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뉴런볼픽 칩을 연구하는 것들도 국내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 크게 통합 인공지능의 개념과 구조, 그다음에 국내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잡은 개념에 대해서 어떤 연구 방법과 전략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고, 여기 어려운 개념에 대해서 질의응답에 잘 대답해 주실 위원님들 계시니까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